마무리까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오늘장 도시호가 구간에도 큰 이변 없이 기분 좋게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뒷심이 더 발휘되면서 고점을 높이는 양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시죠. 어느덧 2,500선이 가시권 내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는 2.34%, 2% 훌쩍 넘게 오르면서 2,490선까지 왔습니다. 2,490.28포인트 선,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56포인트 정도 오르는 수준으로 오늘 장중 고가 다시금 만들면서 여기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한 상승 움직임이고요. 더욱더 반가운 것은 거래대금이 조금씩 이제 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6조 원대 초반이었고요. 오늘장 8조 원대 후반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의 거래 부분까지 합해지면 9조 원 좀 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근래 들어서와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2,490선대면은요. 60일 이동평균선도 회복이 되네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장에 800선 라인대 드디어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후반에도 움직임 양호합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 1.95%, 거의 2% 가깝게 오르면서 809.46포인트 형성되며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전일 대비로는 15포인트가량의 상승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역시나 이 거래일 연속된 상승입니다. 장 초반부터 갭으로 5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거기에다가 장 초반 다소 좀 어수선했던 수급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시, 11시 구간대 틀이 잡혔는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포착이 됐고요. 특히나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금융투자가 자그마치 1조 원이나 샀습니다. 두 달여 만에 최고치 수준인데 지난 9월 중순, 9월 15일에도 1조 넘게 샀던 날이 있거든요. 두 달여 만에 금융투자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는 이쪽 영향 다소 크게 받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깝게 매수 우위 포지션 나타냅니다. 종목별로도 상승불이 압도적입니다. 거의 2,000개 정도 상승 출발해서 끝까지 이런 분위기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근래 들어서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는 매기가 다소 퍼져나갑니다. 종목군별로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안정적인 실적이라든지 주가 패턴을 보여줬던 소비재 쪽, 필수 소비재 쪽, 음식료 쪽 이쪽이 다소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제 금리 피크론이 점차 확산되면서 성장주 섹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일제히 오름세 나타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오르고요. 장 초반에는 테슬라 영향받으면서 2차전지가 가나 싶었는데 2차전지 잘 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1에서 3%대 고른 상승권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2차전지로 쏠리나 싶었는데 반도체에서 또 50일주 신고가 종목이 몇몇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3만 4,200원 터치하면서 50일주 신고가 썼고요. 현재도 3%나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2차전지와 이제 반도체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크호스 또 자동차가 오늘장 두각을 나타냈죠. 이 톱10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은 반도체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니고 자동차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 수출 자동차 안 팔린다 하는데 잘 팔렸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올해 9월까지의 판매 실적을 봤을 때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출 데이터를 넘어섰다. 잘 팔리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자동차 안 팔리는 것, 이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 이제 씻은 듯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톱10 가운데 탄력 가장 좋고요. 기아도 3.84%니까 비슷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200종목으로 확대시켜보면은 오늘 또 중요한 뉴스 MSCI 정기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편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넷마블이 그대로 유지가 됐죠. 이에 따라서 200종목 내에 가장 강한 움직임으로 8%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반면에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탈락이 됐습니다. 오늘 6% 정도 하락하면서 이런 정기 변경 영향에 다소 주가 힙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이 조선 섹터의 한화오션이 8%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2028년까지 7천억 원가량을 조선업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요. 그 밖에도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한화솔루션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대형주들도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에 띄는 점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좋은데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시효과 구간에 많이 출렁이네요. 한때 한 8% 정도 오르는 것 같았는데 지금 3%가량의 상승 움직임이고, 알테오젠도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10% 정도까지. 네, 기분 좋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래 마쳤고요. 장 초반부터 기대를 했고 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우리 증시 분위기였습니다. 한쪽에 쏠리면 또 빛과 그림자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이 투자자분들 표정이 엇갈리셨을 텐데 오늘은 대부분 웃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 증시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증시 상승의 배경에는 이 글로벌 금리 인상 정점론이 확대됐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같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일본 증시는 반등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시원한 반등으로 볼 수 있겠고요.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2.52% 올랐습니다. 그래서 33,000엔선 회복이 됐네요. 33,519.70엔대 거래 마치면서 일본 증시는 연일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며 재차 직전 고점 부근까지 바짝 다가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밴드 상단까지 왔네요. 이번이 33,500이 3차 시도입니다. 밴드 상단 여기에서 뚫어주느냐 마느냐가 또 일본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관전 포인트겠죠.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모두 다 나왔는데 호조세로 발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이 0.45% 상승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이 제한된 상승권의 안정적 흐름이 특징인데요. 오르는 흐름 장중 내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0.45% 상해종합 오르면서 3,070선, 3,070선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천입니다. 심천이 만선 회복이 됐습니다. 심천 0.65%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 환시, 증시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장중한 때는 1,200원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많이 밀렸는데 종가는 딱 1,300원이네요. 전거래일 대비 28원 10전 하락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 급락이고요. 1,300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미국의 CPI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던질 수 있었던 한마디는 바로 안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환호했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은 분명히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러면 수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래소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는 연이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2.2% 상승의 탄력 자체도 굉장히 강했고요. 포인트로 봤을 때 53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486.6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위아래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2,468포인트 수준이 저점을 기록하게 됐고, 그 뒤로 10시 구간쯤에 나왔던 2,487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그 뒤로는 쭉 횡보 양상 보이다가 그대로 장을 마치나 싶었는데요.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대단히 컸습니다. 1조 원 넘게 매수가 더 많았죠. 결과적으로도 역시 1조 넘게 기관은 순매수를 기록하게 됐고요. 외국인까지도 사들였습니다. 5천억 원 이상 외국인도 순매수. 이런 가운데 개인이 크게 홀로 좀 파는 모습이었죠. 개인은 1조 6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보시면 운송 장비입니다. 3.7%. 이 자동차주들이 강했으니까요. 업종지수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서비스 업종 3.39% 이쪽도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도 보시면 만만치 않게 강했죠. 3.37% 상승인데요. 한미반도체부터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들도 좋았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으니까 이 기계업종 자체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료정밀업종, 이쪽은 반도체죠. KC특의 급등 덕분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이 모처럼 3% 가까이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 보험업종 정도가 뚜렷하게 약세였죠. 1.26% 내렸습니다. 보험주들이 부진했는데 특히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아쉬운 실적으로 10%가량 급락하는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보험주들 일제히 약세 흐름 보여줬고,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도 조금 약했죠. 0.76%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이쪽 오늘 좋습니다. 먼저 투톱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 반도체주들도 지난밤 강세를 보여줬었죠. 특히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도 강했지만 SK하이닉스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이 강세였습니다. 72,000원대 위로 올리면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 3% 넘게 급등세를 기록했죠. 134,100원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2차 전지와 함께 완성차까지 한마디로 전기차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오전장에 비해서 약간 아쉬움을 남기면서 음봉 마감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완성차는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탄력 있게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쪽 가격 인상 이슈도 있고요. 게다가 현대차에서 이 전기차 쪽에 더 비중을 실어버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쪽 움직임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 거죠. 관련주 종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 넘게 올렸죠.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45만 1,500원의 장을 마쳤고, 포스코그룹 쪽에서 홀딩스 이쪽은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0.5% 올렸습니다. 47만 4천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LG화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처럼 3% 넘게 올렸습니다. 정확히 48만 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확인해 보시면 3% 넘게 올려줬습니다. 44만 8,500원. 역시나 하지만 음봉이 기록됐다는 점 확인해 드리겠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장 약세로 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소폭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0.68% 올리면서 29만 7,500원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완성차 쪽으로 가보시면요.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의 급등 흐름이 나타났죠. 현대차 4% 넘게 올렸습니다. 4.17% 강세로 18만 2,500원에서 장을 마쳤고, 아래쪽을 기아도 동반해서 4%대 올려줬죠. 기아는 4.22%를 올리면서 8만 1,500원에 오늘 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의 낙폭 못지않게 단기간에 참 많이 날아왔던 게 신재생 에너지주들이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는데 이 태양광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가 되면서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대표 태양광주들이죠. 퍼스트 솔라라든지 솔라이치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또 인페이지 에너지까지 무섭게 솟구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증시의 태양광주들의 반등과 함께 우리 증시의 태양광주들 주가가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이와 함께 같이 신재생으로 묶이는 풍력주들 투심도 개선이 됐습니다. 관련주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태양광주들 일단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게 윗골이 달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그래도 하나솔루션 모처럼 7.7%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33,000원대에서 장 마쳤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3.69%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OCI 1% 올리면서 11만 원대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풍력주들 보시면 CS 윈드가 거의 6%가량 올리면서 5만 원대 위로 다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CS 베어링은 상승 탄력이 역시 좀 더 컸죠. 7% 강세고요. SK 오션 플랜트도 오늘 장 거의 6% 가까이 올리면서 15,84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조선주들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정부가 국내 조선업계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2028년까지 7,1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소식이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조선주들의 오늘 주가 흐름은 경쾌했습니다. 먼저 하나오션 8% 가까이 급등했죠. 25,000원대 위까지 올려놨고요. 이 밖에도 삼성중공업이 5%대 강세, 그리고 현대미포조설이 4.26% 올리면서 75,900원에서 종가 나왔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4% 넘게 올리면서 거의 10만 원에 다가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요새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산업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올해 자동차 수출 이야기죠. 580억 달러 달성 소식과 함께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을 돌파 소식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관련주 종가 보시면 강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첼시스가 25% 수직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2,400원까지 확인이 됐고요. 서현 이화가 12% 급등했습니다. 윗골이 꽤 길게 달았지만 종가상으로도 이렇게 세게 주가를 올려놓고 마감이 됐죠. DIC도 10% 넘게 급등했고요. 이 밖에 대유에이텍이 9.5%, 그리고 태양금속이 8% 넘게 주가 크게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자동차 부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종목들이죠. SL 6.9% 올렸고요. 한원시스템 5.4%, 화신도 4.5%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연이틀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1.91% 올렸고요. 포인트로 15포인트 상승입니다. 종가는 809.36포인트, 드디어 800선 위까지 올려놨습니다. 분봉통에서도 보시면요, 역시 강세로 출발하게 됐고 810포인트 전후의 움직임, 이 변동폭은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연출이 됐죠. 장 후반에 한 번 더 올려주나 싶다가 약간 주춤하고 나서 810포인트 약간 아래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뚜렷하게 사들이는 흐름이었죠. 1,594억 원 외국인의 순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기관도 134억 원 정도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았죠. 개인은 1,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전장만 해도 2차전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뚜렷한 강세였는데 오후 들어서는 좀 시들해졌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종가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0.4%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종가 정확히 25만 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에코프로는 1.5% 올렸습니다. 딱 74만 원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반면에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좀 밀렸습니다. 포스코 DX 3.4% 약세 마감이 됐고 오늘장 2차전지 가운데서는 코스닥에서 LNF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했습니다. 4%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15만 4,9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바이오가 좋았는데요. 셀트리온 형제들 먼저 좀 보시면 헬스케어도 강했지만 제약이 급등했습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상당히 강했지만 오늘 종가 보실까요? 3.5% 올려놨습니다. 72,900원에 장 마쳤죠. 그런데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이쪽은 급등이라는 말밖에 붙일 수가 없죠. 거의 10%를 크게 끌어올리면서 7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알테오젠까지 보시면 이쪽 이틀째 솟구치는 흐름이었죠. 알테오젠이 오늘장 10% 넘게 올렸습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72,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로봇과 반도체 이쪽도 강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HP, SP 이 두 종목의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5% 가까이 올렸죠. 15만 8,400원에 장 마치게 됐고 HP, SP도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4% 넘게 올렸습니다. 오늘 장의 종가는 37,600원에서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들부터 보시죠.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화두가 됐는데요.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나왔고요. 게다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 HBM 특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증권가의 밝은 전망. 자, 거기다가 하나 더 하자면 삼성전자에서 10조 원가량 이 반도체 장비 투자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주들의 투심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관련주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먼저 거래소부터 보시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오늘자 급등세에 펼쳤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6% 아주 크게 끌어올렸죠. 31,30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KC텍, HBM까지 아우른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종목이죠. 이쪽이 11%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2,90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소재 쪽에서 급등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마이크로 컨텍솔 상한가고요. 신규 상장 종목인 에이직랜드까지도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밖에 신규 상장인 퀄리터스 반도체, 작은 종목인 마이크로 투나노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솔브레인보다도 솔브레인 홀딩스가 유독 상승 탄력이 컸죠. 21%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 TFE와 TSE 비슷한 이름의 이 두 종목도 나란히 10%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파두의 경우에 소위 뻥튀기 상장 논란과 함께 주가 급락이 나왔었죠. 오늘장은 크게 또 끌어올려줬고요. PSK홀딩스 11%대 급등,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7%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과 자율주행들 주들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심플하죠.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로봇 당연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엮여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거래소에서 가장 강했죠. 8% 올렸고요. 코스닥에서는 T로보틱스에 그리고 제우스까지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이면서 큰 폭의 상승 기록됐고 유진 로봇도 7%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 12% 급등했고요. 퓨런티어 6.5% 올리면서 3만 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